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기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네요. 네, 이태원 참사 1주기 다음 날인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추모제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등 어제 추모 대회에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도 오늘 국회 추모제엔 다수 모습을 보였고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 1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모제에서는 여야 모든 당이 함께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속과 달리 실제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좀 다르다고요?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회의에서는요, 각각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책임을 상대당에 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라고 겨냥했습니다. 네. 시스템의 미비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을 촉구한 건데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추모대회 자리조차 끝내 외면했다면서 야사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 전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있습니까? 국회 법안들을 전부 볼 수 있는 의안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조회를 한 결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관련 법안들 모두 39건이었는데 단 한 건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통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을 국고 보조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통과된 건데 요거 하나만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나머지 38건 중 절반 이상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인데 내용이 사실 서로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추진을 할 법도 한데요. 이게 왜 통과가 그동안 안 됐느냐 보면 지난 여름 잼버리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고 또 네. 여야가 정쟁 속에서 상임위를 거듭 파행시키면서 논의의 기본적인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법안들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또 참사 트라우마 센터를 늘리는 법안 등 좀 그리 정치 쟁점이 되지 않을 법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생 외치고 있는데 과연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유가족 추모식 대신에 교회 추도 예배를 연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일찍이 이 시민 추모식이 야당 주도의 정치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었죠.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성북구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졌던 날이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했는데요. 야당은 참사 당일에도 그리고 1주기에도 대통령은 유족 곁에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권과 보수 언론 일부에서도 최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도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 당초 이 예배가 교회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기획 예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는요, 네. 대통령실 제안을 받고서는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고 또 이날 정해진 행사도 있어서 더 큰 교회로 가시라면서 거절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밀어붙였고 이 때문에 당일 신도들이 여러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제보가 이어진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고요. 예배 관련해서 추가할 말이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근데 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굳이 네. 초등학교 시절 다니던 성북구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대통령의 일종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추모의 입장을 밝힌 거 그거는 네. 신도들 앞이 아니라 지금 여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네. 교회 신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따로 그냥 대통령실하고 여권 관계자가 참석한 예배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예배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온 제보들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시절 다니던 교회를 굳이 찾아간 것부터 또 말씀하신 그런 참석자들도 이렇게 제한됐다는 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실이 정말 추모에 진심이 있는지 처음부터 기획하려는 것 아닌지 그 시민대회 추모대회를 불참하기 위한 이유를 만든 것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추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취했는데 네. 왜 하필이면 거기서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민의힘 뭐 지금 지도부 김기현 대표하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추모 예배 참석했다면서요. 네, 어제는 참석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금 추모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개인 자격입니까? 네, 어제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을 좀 보면요. 말씀하신 이뇨한 혁신위원장 비롯한 혁신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선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민 최고위원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모두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이제 빈 자리에 나누어서 착석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저녁에 행사장을 떠날 무렵에 곳곳에서 사과하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등의 고성과 항의가 더욱 쏟아졌습니다. 분향소에 앞서서 보내진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근조 화환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유족들과 이 참석자 시민들이 얼마나 여권에 좀 분노를 하고 있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초 추모대회 참석 이후에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응할 예정이었던 이뇨한 위원장도 이런 네. 거센 항의에 부딪혀서 급히 자리를 떠야 했고요. 이런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추모대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전 대표, 유가족의 질책은 절박함의 표현이고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길 바라는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참사 책임 때문에 구속까지 됐었다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박형 용산구청장 행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까? 네,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유족들과 어떠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추모대회 또 추모대회에서도 유족들이 자신의 참석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 구청장이 어제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 하나로회의 산악회 행사에 방문한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이 모임은요, 지난 8월 용산구청 앞에서 참사 유가족이 무법자냐라면서 당장 이태원을 떠나라고 맞불 집회를 연 모임이기도 하고요. 박 구청장의 구속을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산악회를 떠나는 관광버스 앞에 박 구청장이 서서 한 명 한 명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이 행사에 간 건 맞다고 시인을 했지만 구와는 관계없는 친목 모임으로 인사의 요청이 있어서 따랐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형 구청장이 지금 이런 사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인가요? 아니죠. 네. 유족들의 만남 요청도 피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차라리 모습에 자숙을 하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참사 당일날은 자신의 고향에 지자체 행사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참사 일주기 때는 유족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고 했다고 하는 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산악회 행사를 떠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출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박 구청장이 어제 그 추모대회에 나가지 않는 게 유족들이 반기지 않는다. 자기가 이제 추모대회에 참석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 이런 2차 가해라고요? 본인이 유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2차 가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산악회 행사 참석 소식이 전해지는 게 바로 제대로 된 2차 가해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뭐 주호할 예정이라고요. 뭐 환담을 한다고 하는데 환담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요. 네, 내일 윤 대통령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위해서 국회 방문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전 9시 40분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더라도 단독 만남은 아니고요.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간단히 나누는 겁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에 여야 대표와 윤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 제안하고 있죠.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 계속 거부 중인데요. 만약 내일 이 대표가 좀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 오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시정연설할 때 네.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 만나는 건 뭐 그건 피하기도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잖아요. 네, 짧게 만나죠. 근데 짧은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대화를 나눌까 이게 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이게 그쵸. 관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을 뭐 마주한 거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한 몇 번 적은 있었어요. 있고, 네. 근데 어떤 대화를 과연 나눌까? 과연 미리 준비된 뭔가의 발언이 있을까? 이게 관심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좀 불편했다면서요? 처음엔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제 내일 환담 자리를 좀 불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지난해에도요,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국회로 왔을 때 민주당은 당시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을 이유로 연설에 보이콧을 한 적이 있고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윤 대통령을 맞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요, 이재명 대표가 환담에 좀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대통령의 연설 중에도 야유를 하거나 보이콧하지 말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직접 마주하고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야당으로서 더 나은 방향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인배로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일단 격이 없는 소통을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는데 숫자가 빠진 맹탕이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것도 관심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열고 이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숫자가 없는 맹탕이다, 뭐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이 세간의 비판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의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 두었다면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국회로 이렇게 맹탕인 계획안을 그냥 제출해서 공을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나 기조를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네. 숫자가 다 빠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요? 국회에서 다 숫자를 채우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도 좀 막막해하는 걸 좀 토로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하더니 역시 말뿐이었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도대체 뭘 갖고 국회가 논의를 하겠느냐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려는 정부의 뻔뻔한 꼼수다라고 민주당은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복지부 계획안은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맹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혁을 포기한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 가운데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국무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기에 틈을 내서 국민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길 원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통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또 한 번 참모진을 향해서 현장을 방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들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여러 고충들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게 마치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전했고요. 과거 은행이 돈잔치를 한다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또 은행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법 완화 필요성을 사실상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처우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이냐 이런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걸 민생이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게요.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던데 대통령실도 추가로 입장을 냈다고요? 여러 논란 그리고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요 좀 수습하는 듯한 입장 냈는데요. 실제 국제노동기구 탈퇴를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대통령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정책적 결정을 내린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 발언은 최종적인 발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정제되고 정돈되고 논의를 한 끝에 내는 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는 알고 대통령의 있죠. 이 발언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탈퇴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EU하고 우리하고 네. 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우리가 가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무역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한 EU 협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인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대사면 내놓은 겁니다. 수해 복구 중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양두구육 발언과 성비위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당원권 정지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혁신위는 이것이 총선 전 당 통합을 위한 첫발이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도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오늘 최종 의결에 오는 2일 지도부 회의에서 정식 논의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면 당사자들은 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결정 공개되자마자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격한 반응 보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 주말부터 사면 바라지 않는다, 장난치지 마라, 김기현 지도부와는 손절한 지 오래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등등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이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면서 당을 향해 아량을 베푸듯 이런 접근하지 말고 보단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라고 거부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자 당 지도부도 좀 불편한 기색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들에게 자중하라고 요청을 하면서요.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던데 홍 시장은 지난 골프 잘못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다시 시험 볼지 계속 지금 학교를 다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반수생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네요. 네, 광주 찾아서 무릎을 꿇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참배했는데요. 참배 후에 나와선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업적이었다고 말했고요. 5월 단체들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요구에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통합, 진영통합의 행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혁신위는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 대사면 결정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이 여러 번 반성을 한 만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영남 물갈이론 발언했다가 네. 농담이다 이렇게 발언을 수습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취재 발언을 또 했습니까?
네,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으로 해야 한다라는 영남 물갈이 필요하다 취지 발언을 하고요. 이어서 비슷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자 TK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달서병의 김영판 의원 오늘 의원총회에서 TK는 우리 당을 지키고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곳인데 인 위원장이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을 했다면서 공개 사과 요구했고요.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도 발언대에 나와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 가운데 혁신위는 좀 벌써부터 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요. 당 일각에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각자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고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월권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벌써부터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잇따라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특히 보수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영남권 스타들 지금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콕 집어가지고 스타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경로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전에 몰랐으면 좀 깜짝 놀랐을 만한 발언이긴 하죠. PK 쪽에서는 장지원 의원은 내 언급 안 했냐 얘기가 나오고 TK 쪽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도 대구인데 이런 얘기 한 명씩 살을 붙이네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아